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서 과연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은 돈이 좀 덜 돼서 내가 하기 싫은 거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이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를 판단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꿈을 잃고 있는 시기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거 많아졌네요, 갑자기? 방금 전에 옆에서 손 드셨던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분 명함 받아놓으세요. 그분이 3년 내에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할 때 담배 펴도 돼요? 뭐라 그랬겠어요? 좋아했을까요? 미쳤냐? 그러잖아요. 반대로 담배 필 때 기도해도 돼요? 뭐라 그래요? 된다 그러겠죠. 모든 거는 딱 동전의 양면 같아갖고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어쩔 때는 어떤 마인드로 들으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평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오두환이 너 강의 많이 한다며? 한번 떠들어봐. 한번 무슨 얘기 한번 지켜보자. 자, 이 두 분을 똑같이 놓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분이 성공하겠어요? 긍정적이에요. 그죠? 긍정적으로 자기가 뭐라도 하나 얻어가려고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딱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이, 무시무시한 힘이 생긴다. 놈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 이게 바로 땡땡땡이었구나 라는 질문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브랜드? 정답.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 잘리고 났더니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원래 있던 회사가 골방 막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회사 대표님이 자기 빚이 8억이라고 고해성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한 10년을 좀 넘게 일했는데 8억의 숫자가 나 있고요. 상가 한 2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굉장히 회사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천 정도가 났는데 저보고 직원을 자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옆에 있는 저랑 같이 10년 넘게 일했던 친구들을 어떻게 제가 제 손으로 자르겠어요. 그래서 전 못 자르겠습니다. 계속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나가라.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경영 악화가 됐는데 그걸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잘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강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게 불과 코로나 때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제가 잘리고 나서 세상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고 나서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사람들을 막 보다 보니까 결국 몇몇 특별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있어 보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브랜드가 있어요. 그럼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안경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이 안경을 가지고 가야겠더라고요. 제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뭘 많이 했죠.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결국은 저라는 브랜드가 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고 왜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지는지, 그거를 제가 연구를 반대로 해본 겁니다. 저보고 원래 특별하신 분이었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다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는요, 대한민국의 오두환이라는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안경을 얻고 났더니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브랜드 전문가기도 했고요. 그전에도 기업의 브랜드, 제품의 브랜드, 사람의 브랜드, 1%의 그 사람들의 브랜드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사실. 근데 실패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큰 실패를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한 1년 가까이를 한 것 같아요. 1년을 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다가 포기를 한 케이스. 그게 과연 누구일까요? 와이프를 제가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Q&A를 만들어 놓고 이 질문도 해보고 저 질문도 해보고 좋아하는 게 뭔지 계속 파고 들어갔더니 정말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건가? 진짜 미로에 보면 이렇게 끝도 없는 미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갖고, 야, 좋아. 다 좋은데 그럼 골라. 이제는 뭐 할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차라리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밀어주고 도와주고,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한번 밀어줘 볼게 까지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제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면 이를 선택하시겠다, 이거 하나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드셨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봤을 겁니다. 맞죠? 근데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가 과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면 과연 저거를 준다고 해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뭔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만족한다 그러면, 정말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면 이걸 준다 그래도, 천금을 준다 그래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인의 꿈을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하죠. 뭡니까? 여행이 제일 좋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갑자기 들썩들썩하죠. 한번 불러보고 시작합시다.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노는 게 제일 좋아. 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네, 와이프의 꿈은
저에게 뽀로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특별한 뭔가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론이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행동을 했어요. 그 이론을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브랜드는 본질 더하기 마케팅은 가치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곱한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브랜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본질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거기에다 어떤 포장이라는 마케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이거를 제가 가뜩이나 어려워서 브랜드 상대성 이론이라고 만들었고 국제 논문, SCI급 논문에 지금 등재 중에 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와이프의 본질은 뭡니까? 자, 그럼 마케팅은 뭘까요? 네. 본인은 스스로 계속 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죠. 그럼 제가 어떤 걸 느낍니까? 시키면 안 된다. 그 카페를 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페를 주면 바로 월세의 압박과 엄청난 데미지로 인해서 카페가 망하겠구나. 왜? 이 사람은 놀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계속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노래를 통해서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노래를 진짜 실제로 부른 겁니다. 실제로 여러 번 불렀고, 그리고 제가 뭘 하라고 할 때마다 그 노래와 함께 자기는 배짱이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이제 와이프가 어디 가서 점을 그렇게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사주팔자를 봤더니 놀팔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게 뭐 통계학이라며? 그래서 저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인의 꿈을 이루게 되죠. 자, 여러분도 한번 대입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종에서 과연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은 돈이 좀 덜 돼서 내가 하기 싫은 거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이 맞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 건지를 판단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모습, 나의 스스로 본질, 그리고 원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느냐, 또는 여러분 고객한테, 또는 여러분 물건을 사주시는 분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여러 번 전달되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그런 사람이고 포장을 하고 해도 결국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는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자, 광고 얘기를 잠깐 들어가면, 제가 과거에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셨어요. 평생 너무나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너무나 아껴주고 챙겨주고, 할머니는 너무 여보 하면서 끝까지 나이 드실 때까지 노부부가 사시다가 빵을 먹는데 식빵을 할아버지는 계속 끝머리를 잘라서 할머니에게 주신 거예요. 평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여보, 난 다 좋은데 왜 나한테 왜 자꾸 끝자락만 주냐, 나 그게 너무 서러웠다, 다른 건 다 좋았다, 그게 참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펑펑 울더래요. 너무 펑펑 울더래요. 서럽게. 왜 그랬을까요? 그죠. 말을 해야 알죠.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로 끊임없이 말을 했을 때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우리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그런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했을 때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는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광고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 파리 에펠탑 있죠. 그게 원래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흉물이래요. 그래서 짓다가 망 거고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났는데, 그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보다 보니까 멋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럼 그 주변에 집값이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철거하라고 막 민원 붙이고 이거 흉물 치워라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치우지 말라고 절대 되고 싶으시죠? 오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부자가 뭔데?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부자의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부자를 뜯어보니까 부유할 부래요. 그럼 부유할 부인데 유자는 넉넉할 유래요. 부유할 부자에 사람 자자.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결국은 넉넉한 사람을 말하더래요. 부자는 몇백억 부자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돈이 엄청 많아서 쓸데없이 오늘 어디다 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상태에서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상태, 그냥 쪼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뭐예요? 꿈을 이룬 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로 돌아갔을 때 어느 순간 내가 꿈을 잃고 있는 시기가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에서는 다 어렸을 때 꿈을 갖고 그 꿈을 위해서 좀 노력했잖아요. 노력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 수시 1, 2차 끝났죠? 정시 면접도 가거든요. 아이들 만나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너 꿈이 뭐니? 너 이 과를 왜 지원했니? 이곳에 뜻이 있어서 지원하는 친구가 10명, 20명 중에서 1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자기는 어떻게 하다가 이 과를 지원했대요. 지금보다 여러분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내가 조금 더 가슴이 울리고 내가 조금 더 즐거웠던 그 꿈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갈수록 훨씬 더 퍼스널 브랜딩 부자가 되는 길의 기본 조건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어렸을 때 빨리 하고 한 살에서 젊을 때 빨리 했죠. 그러면 내가 그다음부터는요, 요즘 뭐 야근하네 뭐네 막 얘기하잖아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꿈이고 내가 신나서 하는 건데 밤을 새는 게 뭐가 문제죠? 구애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기 사무실 저 뒤에 제 골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남들은 막 힘들지 않냐고 막 얘기할 때는 너무 즐거운 거네요.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고도의 몰입과 집중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 부자의 기본 조건이고, 그렇게 되려면 퍼스널 브랜딩이 기본이더라. 불과 제가 코로나 전에 부자 될 자격이 없었고 망해가던 회사에 그 당시에 총괄을 잡고 있었던 쓰러져가는 침몰선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딱 제가 2년 반 걸렸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려면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선한 부자들이 많아질수록요, 이 나라가 부강병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서로 막 도와주고 끌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비교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문화들이 계속 팽배해져 버리면 저는 그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 밥숟가락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일이 제일 쉬워요? 손 들어봐요. 일이 제일 쉬워요. 오, 별로 없네요. 그 상태에서 일이 제일 좋아요. 너무 신나요. 왜 더 많아졌네요, 갑자기? 방금 전에 옆에서 손 드셨던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분 명함 받아놓으세요. 그분이 3년 내에 부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일이 제일 쉽고 일이 제일 좋을 만한 게 무엇일지를 빨리 찾으면 빨리 찾을수록 훨씬 더 수직 상승하고 부자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B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천재예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A는요, 실력이 뛰어나진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A를 찾아가더라. 예를 들어서 내가 B라는 요리로 비교를 했을 때 한 30년, 40년 동안 요리를 열심히 했던 요리 연구가 이름만 대면 쭉쭉쭉쭉 영양 정보 다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영양학 정보와 레시피까지 다 튀어나오는, 종류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찾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백종원 선생님을 찾아가더라 이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보통은 B, 저렇게 엄청나게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똑같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투자가 되고 싶대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나 그 분야를 딥하게 팔수록 자기의 하는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오히려 브랜딩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부러워만 하더래요. 재밌는 결과입니다, 이거. 부자의 기준은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들어가는 6글자인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미리 필터링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들어갈 6글자는 무엇일까요? 있어 보이는 능력은 퍼스널 브랜딩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기준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보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찾고 안 찾고가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부로 가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 당연히 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려면 결국은 이 능력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야, 비싼 거 아니라 그러는데 다 하시네요. 저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사실. 두리안 냄새가 엄청 심. 저는 처음에 받았는데 묵직하고 비싼 거 아니라고 하면서 선물 주길래 그래요?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수구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거 썩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버릴까? 알맹이가 맛있어 보이죠? 맛을 보게 됐어요. 이 개념이랑 브랜드 개념은 똑같습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얼마짜리냐면요, 보통 한 송이 이렇게 한 덩어리에 10만 원 정도가 하고요, 비싼 거는요 경매가 돼서 2,400만 원씩 팔렸대요. 이 한 덩이에 그렇게 비싸게 팔린대요. 그런데 그걸 알면 여러분들 무조건 먹겠죠. 강한 의지가 생기겠죠. 좋은 점을 알아야죠. 영양학적으로도 좋고 맛도 좋다는 걸 알아야지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브랜드 똑같아요. 브랜드를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퍼스널 브랜드 좋은 거 알겠는데, 알고 나서 가면 여러분들은 좋은 점까지 알고 가시고, 브랜드 개념, 여러분이 이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와 이걸 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부자로 가는 전초전이라는 거, 이걸 알고 가셔야 먹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5가지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 두 번째는 그 좋아하는 일에서 있어 보여야 한다. 멋있어 보여야 한다. 신뢰 있어 보여야 한다. 그리고 실력 있어 보여야 한다. 보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브랜드라는 걸 인식한다. 보통은 자신이 브랜드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머니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역시도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역시도 아이에게 어떤 엄마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2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브랜드는 존재했습니다. 네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 그리고 그 방법, 이렇게 보면 돼요. 강한 열망이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T코어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고, 거기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뭔가
큰 계약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호텔 앞에서 정차를 했는데 내가 이 티코에서 내렸을 때 공교롭게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티코에서 내리는데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 상황이었어요. 어떡하지? 그리고 내려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위축돼 보이고 쪽팔리고 부끄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어떤 분은 당장 차 타고 다시 그냥 그대로 도망가고 싶다고. 근데 잘 보면요, 여기서 이 티코의 운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가 아직 굴러가네요. 저에게는 이 차가 어떤 명차와도 바꾸지 않을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차가 와도 바꾸지 않겠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긴가? 일부러 세컨카인가? 다른 차 많은데 벤츠나 BMW 와도 안 바꿀 정도로 좋은 차인가?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차가 전부였어도. 자, 그러고 나서 주차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오히려 계약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거기서 도망치거나 위축돼서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 계약은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약점은 강점으로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요, 가난한 사람에서 오히려 소신 있는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티코를 타고 다녀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고 끝판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제 채널에 출연하셨던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84신가 그래요. 80대 억대 연봉 강사세요. 그리고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이에요. 굉장히 다른 데 가서 불러주는 강사가 됩니다. 계속 불러줘요, 계속. 근데 그 원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퍼스널 브랜딩 원리대로 갖고 그 원리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퇴직 공무원인데 아무도 안 불러줘요. 대한민국에 퇴직 공무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공무원 시전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자기 길을 갔는데 그 뒤로 억대 연봉을 받고 다니는 엄청난 스타 강사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소문장이에요. 오면은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차문 열어드리고 그 일을 한 30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조선호텔인가요? 현대 정진영 회장부터 다 만났대요. 이건희 회장 다 만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60에 한 거예요. 60까지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할 게 없죠. 그러고 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되시냐면 전설의 소문장이라는 칭호로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고, 한 번씩 진상인 사람들을 쪄먹고 침 뱉고 문 열어주는데 침 뱉는데요. 다 겪으면서 자기가 있으셨는데 그 일을 그래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안 써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전설의 소문장으로 포지셔닝 하고 나니까 지금은 더 좋은 호텔 가서 또 일하고 계셔요. 결국은요,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맨날 얘기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해진 틀을 거부해야 거부가 된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랬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 나를. 결국은 내가 아무리 친절한 의사여도 상대방이 나를 친절하지 않게 시니컬하게 받아들였으면 나는 친절한 의사가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친절한 의사가 아니어도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으면 친절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직종에서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찾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주환입니다. 머리가 빛난다. 지금 이거 똑같이 7벌 사놨고요. 바지는 9벌. 평상시에 늘 그냥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성공한 사람들을 뇌과학하는 사람들이 다 뜯어보니까 결국은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완벽하게 매몰돼서 고도의 몰입과 집중 상태를 유지하더래요. 건드려도 무아지경의 경지에 항상 올라가 있더래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 뭔가 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안 푸는 거예요. 이거 몇천만 원 받고 실제로 브랜딩 도와드리고 설문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는 대입니다. 여러분은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 대의가 똑바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굉장히 빨리 되더래요. 그냥 그거 아니면 어차피 못 하겠더래요. 그냥 계속 그것 때문에 살고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대의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딱 시너지가 났을 때 어떤 누구가 건드리고 여러분의 직종을 욕을 하고 너 미쳤냐, 그거 안 되는데 왜 하냐, 이런 얘기 맨날 들어갈 때도 강한 멘탈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타겟과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하지 일반인한테, 친구들한테 유명해져 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야, 나 유명하다? 나 이거 어땠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을 거고, 그 사람이 여러분 고객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던 일이 훨씬 더 고속 성장이 되고 퍼스널 브랜딩이 되면서 부자로 가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컨셉,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까 킹메이커 오드완, 전설의 소문장,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스스로 된 네이밍은 무엇일까? 그걸 찾으세요. 옛날에는 연안 박지원 해가지고 호를 앞에다 붙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느꼈을 때 나를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여러분들의 인생 전 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다 독보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업종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롤모델을 찾아서 내가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 사람처럼 멋져지고 싶어. 내 분야에서. 계속 그거를 연습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롤모델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만의 특별한 기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기술이 여러분의 강한 무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요.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보통은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이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홈페이지로 명확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한테 신뢰성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나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홈페이지 갖는 사람들은요. 그 많은 것들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해요. 안 만들어요, 잘. 여러분이 그걸 했을 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는 얘기예요. 콘텐츠를 찾는 거, 여러분들의 핵심 콘텐츠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사실 지금 저도 그래요. 베타 버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다 특별한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그냥 해줄 필요도 있어요. 사실 오늘 강의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도 그렇고요. 돈을 벌겠다고 하는 강의는 아니잖아요. 정말 비싼 비용 많이 있잖아요, 강의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나눠서 옆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이를 저는 꿈꾸는 거고, 그렇게 해서 베타 버전들을 여러분들도 만들어 나가시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도와주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강한 무기가 되고 여러분의 브랜드를 형성해주는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자, 넉넉한 상황을 유지하는 그 상태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전자책 많이 쓰죠? 전자책 써도 되고요. 종이책으로 해서 조그맣게 써놓은 것들 많이 있어요. 한 100페이지 정도만 해서 종이책으로 내가지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또 여기저기서 얘기할 때 홍보 자료로도 쓸 수 있고 교재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13가지 브랜드 법칙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알려주다 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광고를 하다 보면 2024년 청룡처럼 날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